저는 도시여행자에서 콘텐츠 디렉터 그리고 서점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김준태입니다. 서점 공간을 매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책과 그리고 책이 있는 공간인 서점, 이 두 개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독서라는 행위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 사색하는 것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독서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보다 생산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고, 또 그런 콘텐츠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 프로젝트들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공간 내에서 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매개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에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대전 시민들이 같이 필름 카메라를 쓰고 엽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런 실험적인 출판 프로젝트도 하나의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간 내에서 북토크 같은 프로그램들을 열죠. 그래서 독서의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 분들, 혹은 좀 가볍게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실제 책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이제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만들고 있어요. 시티페스타라는 여행 페스티벌인데, 하나의 주제를 시민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18팀의 뮤지션을 섭외해서 공연을 올리고, 공연 말고도 포럼도 있고요, 강연도 있고, 영화 상영 섹션도 있고, 전시 섹션도 있어요. 이걸 1년에 한 번씩은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 단어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던지는 하나의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아직 책이 좋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 기획력을 가지고 책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영수증에 서점 일기를 쓰고 있어요. 사실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요즘은 일기라는 게 기록의 의미인데 요즘은 남에게 보여주는 글을 쓴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괴리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영수증에 쓰여진 서점 일기를 보고 또 그 안에 어떤 특정 문장을 보고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수증을 선택한 거고, 이게 서점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대전이 요즘 별명이 있더라고요. 노잼의 도시. 그리고 저를 되게 화나게 했던 게시글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대전 진짜 사건 사고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인데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다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공유하기가 6,300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공유하기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내 주위에는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고 재밌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막 코미디언처럼 막 웃기는 도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데 인지하지 못하지? 왜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전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산업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좀 과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재미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전을 이렇게 반나절 혹은 하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색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전은 화려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되게 소박하지만 담백한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맛집 방송 같네요. 네. 두부 두루치기 같은 아주 중간 맛. 되게 담백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 예충남도청이라는 근대건축물 주변에 근대건축물도 있고 문화예술 콘텐츠도 있고, 그 안에 독립영화관, 소극장, 그리고 갤러리, 화방, 필방,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콘텐츠들이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의 컨셉으로 사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충청도인들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한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되게 재미있게 즐기는데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경계하는 어떤 감정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식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로컬 컨텐츠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성심당도 로컬 컨텐츠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생뚱맞지만 서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축구장에서 또 일을 해요. 대전 시티즌이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이것 또한 로컬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성을 충분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컨텐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한데 모으는 기획자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전 시티즌의 브랜딩 일을 좀 했는데, 대전 시티즌과 성심당과 콜라보 작업을 했었어요. 프로축구팀의 20주년 기념으로 성심당의 빵을 만드는, 로컬의 축구팀과 로컬의 베이커리가 만나는 이런 작업들인 거죠. 대전에 이제 도자기 아티스트가 계신데, 도자기 아티스트와 같이 소주잔을 만들었어요. 대전 시티즌이라는 축구팀이 만년 꼴찌팀이거든요. 그래서 패배의 쓴 잔이라는 도쿠리 술잔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팬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컬 콘텐츠는 되게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이걸 하나로 좀 묶어주는 역할들, 브랜딩해주는 기획자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문화들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영역에서는 사실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이. 다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가치를 꾸준히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고서는 다른 지역도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비슷한 인구의 광역시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대전은 정말 젊은 인구들이 많잖아요. 대학교도 많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사회에서 내가 조직의 구성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창작 활동이나 이런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 20대, 30대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도 있고요. 저는 생산자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생산자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 생산자 입장에 공공도 가끔은 포함이 돼요. 왜냐면 생산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자립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것 말고 정말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소비까지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기획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서점 내에서 공연을 저희가 기획을 할 때 항상 뮤지션의 어떤 페이를 합당하게 책정하고 싶어서 소비자들에게 입장료를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들여다보면 4명의 뮤지션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많이 와야 한 4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기획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입장까지 또 함께 이렇게 인건비로 계산을 하다 보면 제대로 나누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서로가 좋아하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장료를 비싸게 받더라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입장료를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생산자 입장인데, 공공에서 요즘에 지역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시티페스타도 무료 입장이에요.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료 입장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공짜로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 기획하고 있는 음악 축제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무료예요. 거의 100%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뮤지션을 만나는 공연은 사실 무료야 라는 인식이 되게 팽배해요.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 합당하게 그 입장료를 막
단순히 높게 책정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그리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항상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연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넓게 확장하려면 문화예술에 그 돈을 소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책값이 너무 비싸, 18,000원, 16,000원 책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땀과 어떤 야간 근무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조금 더 이 사람의 삶을, 작가의 삶을 응원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꼭 소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비하는 태도, 이게 저는 결국에는 윤리적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비하는 것도 저는 윤리적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소비하는 태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가져가는 노력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들도 공간을 응원하고 사람을 응원하는 태도, 저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그래서 다다르다 도시여행자 서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책을 구매하는 그 멤버십 리스트가 있거든요. 5,400명이 조금 넘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 최소한으로 지지해주는 분들인 거죠. 저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간이나 문화예술을 기획할 때 최소한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미 공간을 통해서 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통해서 최소한의 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었던 거고,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좀 느슨하게 우리가 좀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 거죠. 100% 다 동의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저는 그래서 느슨한 커뮤니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창작자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영감을 어떻게 주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삶의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들 혹은 성장하는 데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성을 좀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서점의 형태는 결국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지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고, 이렇게 아까 북토크나 공연이나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을 계속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삶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영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성을 계속 좀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내전에서도 독립출판 마켓과 학교를 좀 꾸준히 열고 싶거든요. 다양한 출판물들이, 그러니까 지역 서점이 생기는 것만큼 출판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생태계가 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출판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업으로서의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출판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로 출판을 할 수 있도록 글쓰기 연습을 한다던가, 또 출판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해 본다던가, 이런 커리큘럼을 짜서 출판 학교를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출판 생태계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는 팝업 서점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 땡땡 서점이 지금 열릴 계획이에요. 대흥동에서 좀 열어볼 생각이고요. 뭔가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네, 같이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